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행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드는 저 같은 분이 또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같은 불행을 행복으로 서서히 바꿔줄 수 있는 마법 같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P 2022 버지니아 두어니 엘렌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미움받을 용기라는 조금 특별한 제목의 책입니다. 철학자 기시미 이치로님과 작가 고가 후미타케님의 원작을 전경아 님께서 옮기셨고 김정훈 선생님이 감수하셨습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한 철학자와 청년이 5번의 밤 토론을 하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아들러의 심리학의 핵심 개념인 인생의 과제, 인정 욕구, 과제 분리, 타자 공헌, 공동체 감각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생활에 적용하기 쉽게 책으로 엮어서 편찬하셨습니다. 자, 제가 첫 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요약과 제 이야기를 조금은 비춰가면서 몇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대 심리학자 프로이트, 칼 융, 아들러 이렇게 3대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심리 치료를 하셨고 첫 번째 밤에서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한 도전으로 아들러는 목적론을 주장했는데 미래의 목적을 향해서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나는 뭐 이것이 내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안 돼라는 것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을 읽으면서 저한테도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작은 행동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서 합리화시켰던 것들을 생각이 났고 반성도 하고 또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들었는데 여기서 행복해질 용기라는 내용이 나온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청년, 행복해질 용기라. 철학자, 설명이 더 필요한가? 청년,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왠지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세계는 단순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나의 주관이 그렇게 한 것이라고요. 인생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프로이트의 원인론이 아닌 목적론에 입각해서 살아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트라우마를 부정해라.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한다 라고요. 그랬지. 나아가 목적론의 대전제로는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늘 스스로 생활 양식을 선택한다면서. 그래.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 용기가 부족하다. 즉, 행복해질 용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불행한 것이다. 말한 것 중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없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군요. 이 부분은 아직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 그랬지. 자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지금의 생활 양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걸세. 이를테면 방금 전에 자네는 만약 Y처럼 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했네. 그런 식으로 만약 뭐뭐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가능성 속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네는 변하지 않을 핑계로 만약 Y처럼 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 거니까.
변하지 않을 핑계라고요? 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핑계댔던 거 몇 가지가 생각났는데, 뭐 혈액형에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또 MBTI로 사람을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바둑판 안에 가둬 넣어서 나는 MBTI가 이거라서 나는 그렇게는 행동 못해. 그리고 또 너는 이거고 나는 이 MBTI라서 우리 둘이는 뭐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핑계 아닌 핑계, 그리고 자기 합리화들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내가 뭐 좀 더 잘했으면 아니면 좀 더 뭐 날씬했으면 뭐 달라졌겠지. 하나씩은 뭐 날씬하지가 않아서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제 이제 경험들을 생각하고 뭐 조금은 반성하고 이제는 조금씩은 변해야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저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여기서는 두 번째 밤의 토론인데요. 철학자와 그 청년의 토론인데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인간관계가 진짜 어렵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열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에서 보면 일단 먼저 저 사람이 밉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워할 원인을 찾는다. 뭐 제가 누구를 미워한다기보다 목적론적 해석의 연장선이죠. 단점 때문에 생긴 열등감, 그것을 곧 자기 미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기 미움을 갖는 이유는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뭐뭐뭐뭐만 하고 나면,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고 나서, 뭐뭐만 했더라면 이런 핑계와 이유, 그리고 변명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장에서는 열등 컴플렉스가 등장하는데, 열등감은 경쟁이나 승패에 대한 의식에서 생기는 자기 보호의 감정,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밤으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밤이 좀 저희한테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아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특히 세 번째 밤에서는 제목이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제를 분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건 그건 그 사람의 과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막 이런 내용인데, 나에 대한 평가는 내 과제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훨씬 더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밤에서는 세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 감각을 갖는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람이 수직적인 관계로 바라보기 때문에 수직적인 위아래로 가라기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생기는데, 수평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타인을 친구로 바라보면서 경쟁감이 사라지고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서 구하기보다는 공동체를 향한 공헌에서 발견하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나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하고 4장 네 번째 밤에서 나왔는데, 사실 대단원의 막인 다섯 번째 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간다. 여기에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수용, 자신의 조건과 능력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 두 번째는 타자 신뢰, 타인을 믿을 때 조건을 달지 않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받거나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신용이 아니라 신뢰, 친구가 되려면 조건 없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누구와도 깊은 관계, 즉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타자 공헌. 타자를 위한 희생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범해질 용기가 필요한데,
평범해질 용기는, 자,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미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라. 철학자, 이제 논의는 물가에 도달했네. 물을 마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려있어. 청년, 아들러 심리학과 선생님의 철학은 분명 저를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저는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철학자, 뭔가? 청년, 인생이 찰나의 연속이라고 할 때, 인생이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고 할 때 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이런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견디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들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는 없다라고 답했네. 청년, 인생의 의미란 없다고요? 철학자, 예를 들어 전화나 천재지변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네. 전화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을 앞에 두고 인생의 의미 같은 걸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인생의 일반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그와 같은 부조리한 비극을 앞에 두고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일어난 비극을 긍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 하네. 칸트가 말한 경향성을 직시해야만 해. 청년. 그렇죠. 철학자. 그런 뜻에서 가령 엄청난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원인론에 입각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라고 과거를 돌아보며 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야말로 앞을 보며 이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네. 청년. 그렇습니다. 철학자. 그래서 아들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란 없다 라고 답하고서 이어서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네. 나 자신에게 준다고요? 어떤 의미죠?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포탄을 맞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네. 정말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지. 따라서 그때 세계는 가혹하다.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라는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네. 그런데 통원 치료를 받던 할아버지가 전차를 탈 때마다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고 하더군. 나는 어머니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로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믿네. 할아버지는 사람들은 친구고 세계는 멋진 곳이다 라는 생활 양식을 선택했다고 말일세.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아들러의 말은 결국 이런 뜻이지. 인생에 있어 의미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다.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밖에 없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무의미한 제 인생에 그에 걸맞는 의미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는 헤매고 있네. 왜 헤매는 것일까? 그건 자네가 자유를 선택하고자 하기 때문일세. 즉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인의 인생을 살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그거예요. 저는 행복을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인간이 헤매는 것은 당연하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길잡이별이라는 것을 제시했지. 길잡이별이요? 여행객들이 북극성의 의지에 길을 나서듯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별이 필요하네.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사고방식이지. 그 별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지침이자 이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절대적인 이상향이라네. 그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자공원에 있네. 타자공원? 자네가 어떠한 찰나를 보내더라도 설령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헌한다는 길잡이 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헤맬 일도 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면 되네. 내 하늘 위에 타자 공원이라는 별을 걸면 늘 행복이 함께하고 친구도 함께한다. 그리고 찰나인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춤추고 진지하게 사는 걸세.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완결된 찰나를 춤추듯 사는 거야.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도 필요 없네. 춤추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자, 이런 내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미움받을 용기. 타인에게 공헌하는 길잡이 별을 잊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거의 다 읽고 나서 미움받을 용기 2가 또 있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2를 지금 오디오북으로 읽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철학자와 이 정년이 만나서 제가 1편에서 철학자님께서 말한 것처럼 걔 행동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서로 또 다시 열띤 토론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회가 있으면 2편에서 나온 내용도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책도 읽고 걷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걷고 계시지 않는다면 좋은 날 나가서 걸어보시고 책도 조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이 다음에 나올 책이 무슨 내용일지 저도 궁금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혼자 씩 하고 웃습니다. 오늘 내가 책을 읽었고 8,000보를 걸었어. 할 수 있어. Do it for yourself? 지금 시작하세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